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서 배운 한자수리 16수리 예문으로 문제아가 모범생이 된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상의 이름이 아니고 실제 사람에 대한 리얼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박재우라는 이름인데요. 보시면 4개의 수리가 다 길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수리가 뭔지 의아하실 텐데요. 제 채널에 한자 기초법인 음양부터 한자 산정법까지 6강 정도를 참고하시면 한자 이름 보는 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자 이름에서는 파생되는 4가지의 수리가 있는데 그 수리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름에는 박재우 씨라고 부르는 한글 소리 이름이 있고 또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자 이름 16수리에 대한 실제 사례 예문입니다. 이 이름은 개명한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보고 따뜻하구나, 푸근하구나 하는 안정감이 느껴지시나요? 수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성명학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본명은 성격이 몹시 괴팍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개명한 후에 성품이 성직자같이 유순하고 자상하며 온화한 아이로 되었습니다. 성명학에 조예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말씀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자 기초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뭐 그럴 리가 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름을 보고 성격 파악이 안 되거나 성격 파악이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이름의 기초만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으로 성격을 파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위의 이름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만큼 보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형격 16수리는 인품이 좋고 따뜻한 성향이라고 그랬지요. 15수리, 11수리 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수리지요. 21수리 하나 안 배웠는데 21수리는 11수리보다 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수리입니다. 모든 수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 사람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개명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아주 성격이 거칠고 포악했습니다. 부모나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큰 사고 한번 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명은 교도소를 가게 되는 이름이었거든요. 4개의 수리가 거칠게 되어 있으면 성격이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어른에게 함부로 대들고 특히 칼을 가지고 노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개명 후에는 이런 성격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본명이 극단적인 이름이라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었는데 본명은 다음에 이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아이들 성격을 고치려면 형격 16수리가 좋습니다. 물론 소리 성명학도 함께 봐야 하는데 이 아이는 한글 소리도 본인에게 잘 맞는 소리의 이름인데다가 한자 수리도 모두 유한 수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격이 확 바뀐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름은 운명을 창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격이 운명을 바꾼다면 분명 이름은 운명을 창조하는 게 맞습니다. 이름 속에 숨겨진 암호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 과정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공부와 다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과 같은 단순한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명학은 잘난 사람도 순식간에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명학 공부를 통해 얻은 지혜가 세상에는 특별히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훌륭한 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궤도를 잃게 되고 자신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길을 찾고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자신이 매우 괜찮은 사람임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던 훌륭한 인자들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인자를 꺼내 쓰지 못하고 나쁜 수리와 같은 어리석은 인자를 쓰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빨리 알아채고 좋은 인자로 바꿔 쓰게 되면 우리 박재호 학생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변합니다. 인간은 무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성명학은 그 인자들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성명학이 얼마나 희망의 학문인 것인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현재 이름 전문가라고 하는 선생님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만큼일까요? 아마 티끌만큼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서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우주의 수많은 지혜 속에는 우리 삶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혜도 분명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개개인을 명하는 이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성명학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넓은 우주적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개선해줄 이 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예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자신을 절대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자신임을 깨우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제를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박재호 학생의 예처럼 여러분도 멋진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훌륭한 인자들을 깨어내서 멋진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름 사례로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중에서 한자 이름 16수리 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같은 이름도 연도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박재우란 이름을 따라 쓰시는 것은 배제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은 먼저 본인의 에너지에 맞는 한글 소리의 이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한자 수리도 맞아야 됩니다. 예제의 학생은 본인의 에너지에 딱 맞는 한글 소리와 한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무조건 따라 쓰시는 분이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잘못 쓰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민감한 도구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17수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